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에디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에 저는 베트남 다낭으로 부모님과 함께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영상은 다낭에디 영상입니다. 제가 지구 반대편 남미, 뉴질랜드, 쿠바는 다녀왔어도 남들 다 가는 태국 방콕이나 베트남 다낭은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다낭을 가보게 되었네요.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라 다낭에 가면 꼭 가야 한다는 장소들로만 다녀왔는데요. 일정은 어떻게 되고 총 여행 경비는 어떻게 될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항공편부터 예약해볼까요?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여행지입니다. 전광판에 다낭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편들이 적혀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현재 인천다낭은 하루 15편의 항공기가, 김해다낭은 하루 6편, 청주다낭은 하루 2편, 대구다낭은 하루 1편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공항에서 진에어를 타고 갔고요. 항공권 가격은 1인당 왕복 42만 5,300원으로 광복절 연휴치고는 괜찮은 가격이었어요. 여기서 가는 편은 편하게 가려고 비상구 좌석을, 오는 편은 빨리 내리려고 앞좌석으로 유료 지정해서 각각 25,000원과 7,000원씩 추가 요금이 나왔고 항공권 가격으로 총 45만 7,300원이 나왔네요. 진에어는 LCC라서 기내식이 따로 없는데 김해 다낭 노선은 4시간이 넘는 노선이라 그런지 이렇게 간식 박스가 제공됩니다. 엄청 맛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라도 받으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다낭공항에 내리면 이미 자정이 넘어서 숙소로 바로 들어가야 했는데요. 숙소까지는 동남아에서 많이 쓰는 그랩 어플을 쓰면 편리한데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만큼 미리 호텔 드랍 서비스를 예약해뒀어요. 서비스 가격은 11,572원 나왔고 마이리얼 트립에서 예약했고요. 이렇게 약속된 장소에 만나서 편안하게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텔은 힐튼 호텔 다낭이었고요.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라서 첫날에 묵기 좋은 위치입니다. 자세한 숙소 소개에 앞서 다낭의 전체적인 지리를 한번 보고 가실까요? 다낭에는 서울의 한강과 같은 이름의 한강이 흐르고 있고 바로 옆으로는 9에서 10km의 백사장이 펼쳐진 미케비치가 있습니다. 다낭 시내 호텔로는 크게 한강 앞 호텔과 미케비치 앞 호텔들이 있고요. 미케비치와 호이안 사이에 위치한 꽝남 지역에 휴양지 감성의 비치 리조트들이 있습니다. 다낭에서 숙소를 구한다면 이 3개의 지역에서 대부분 구하게 되실 거고 호이안에서 더 머물고 싶으신 분들은 호이안에 숙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다낭 여행이기도 하고 3박 5일로 짧다 보니 2박은 한강 앞의 호텔들 중에 힐튼 호텔을 선택했고 조식과 라운지는 2인만 이용이 가능해서 추가 1인에 대한 조식, 라운지, 엑스트라베드 비용까지 해서 총 817만 8,125동, 한국 돈으로 약 43만 2,600원이 나왔어요. 연휴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가격이 조금 비쌌지만 그래도 5성급의 힐튼 호텔답게 내부 인테리어와 서비스, 조식 퀄리티까지 모두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앞에 위치한 만큼 한강뷰 룸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 한강뷰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볼만한 뷰였습니다. 숙소에서 꿀잠을 자고 바로 2일차 아침이 밝았는데요. 바로 2층에 위치한 조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힐튼 다낭 호텔의 조식이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먹을 것도 엄청 다양하고 좋더라고요. 부모님과 여행 오면 식사가 늘 걱정인데 호텔 조식 뷔페 퀄리티가 좋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베트남의 명물인 반미 샌드위치나 쌀국수도 맛있었는데 호이안의 명물인 까오라우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돼지고기가 들어간 육수에 두껍고 쫀득한 쌀국수면이 들어간 국수인데 면의 식감이 조금 특이했지만 제주도 고기국수랑 되게 비슷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고 나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다낭 여행 필수 코스 한시장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수많은 한글이 여기가 경기도 다낭시가 맞구나 싶은데 진짜 이런 간판까지 있을 줄은 몰랐네요. 엄마 가방 필요 없어 아들이래. 한시장은 일명 짝퉁시장으로 유명하죠. 브랜드 의류, 신발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바로 근처에 금은빵들이 많은데 여기서 환전도 할 수 있어서 우선 환전부터 진행해봅니다. 한국 돈 5만원권으로 30만원을 베트남 돈 561만 6천동으로 환전했는데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수수료가 3,000원 정도 나가긴 했지만 미리 달러를 준비하거나 현금 인출 카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엄청 큰 돈이 아니라면 한국 돈 5만원짜리 준비해 오시면 쉽게 환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장으로 들어가면 처음에 식품들 코너가 나오는데
이 더운 날씨에 상온에 고기를 이렇게 두다니 위생이 아주 걱정이 되므로 먹을거리는 되도록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2층에 신발과 의류가 많은데 이번 여행에서 가볍게 입을 옷과 신발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네, one set. 이거 얼마예요? À, one set là 10만 đồng. One set là 10만 đồng. 10만 동. 네, 10만 đồng. Đấy 8만 đồng. 네, 너무 비싸다. 25만 đồng, 25만 đồng. Chimichi tuge là 20만 đồng. Mami là kubi nang go là 28만 đồng. Chimichi hana set là 10만 đồng. 저 안에 13만 동이었는데. Vé 13만 đồng là keyboard. 기본. À, keyboard tắc tắc. Kiểm tra tha là keyboard tắc tắc là 13만 đồng. Ok. Ôi, chắc 70만 동. No, only dago đi. Only dago. 어디라고? 80만 동에 샀습니다. 3개, 크록스 3개. 크록스 3개 80만 동. 귀국하고 나서 찾아보니 최소 3,000원은 더 비싸게 주고 샀더라고요. 살짝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워낙 저렴한 가격이니 마음 아파하지 않기로 해요. 그래도 다행히 셔츠와 원피스는 4장 다 합쳐서 35만 동으로 선방했고요. 주변에 골프웨어를 저렴하게 파는 곳에 가서 골프 브랜드 반바지 2장에 216만 동을 태웠습니다. 골프 바지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한국 정품 가격보다는 많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뷰모리 유튜버님이 운영하시는 뷰모리 샵에서 기념품으로 99만 동 정도 지출했고요. 이렇게 오자마자 쇼핑으로 플렉스 해줬고요. 그리고 잠시 호텔 라운지에서 베트남 커피를 마시며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에서는 로컬 카페 가는 것도 좋지만 에어컨 빵빵한 호텔 라운지 가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핑크 성당도 들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한낮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제대로 구경하시려면 시간 확인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더위를 식혀주고 나서는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있는 리능사 사찰로 향합니다. 그랩으로 택시를 불렀고 약 20분이 걸리는 거리이고요. 택시 비용은 7,5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리능사에는 30층 건물 높이의 67m짜리 거대한 해수관음상이 있는데요. 이게 워낙 거대하다 보니 저 멀리 리조트에 가서도 보이더라고요. 관음상뿐만 아니라 사찰 내부나 정원들도 잘 꾸며져 있고 여기서 바라보는 미케비치 전경도 볼만해서 오전 일찍이나 해가 질 때 방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리능사 관람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 미케비치로 이동합니다. 그랩 기사들이 손님을 내려주고 여기서 다른 손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랩은 부르자마자 바로 잡혔고요. 미케비치까지는 비슷하게 7,3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식당은 파 라운지라는 곳인데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노랑노랑한 인테리어가 딱 베트남 식당 같죠? 일단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맥주부터 한 잔. 그리고 저희는 계란볶음밥, 공심채 볶음, 파기름 바지락 숯불구이, 그리고 이곳의 시그니처인 반후이를 먹었는데 와, 음식들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특히 음식 곳곳에 마늘 후레이크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바삭한 식감에다가 마늘 향이 느끼함도 잡아줘서 한국인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특히 반호이의 숯불 돼지갈비와 쫀득한 쌀국수피의 조합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여기는 다낭에 다시 가면 또 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는데 가격은 44만 동 23,300원으로 매우 저렴해서 좋았습니다. 베트남 물가가 확실히 착하긴 착하네요. 그리고 호텔까지는 또 그랩을 불렀고요. 그랩 비용은 3,600원 정도 나왔습니다. 호텔에서는 잠시 쉬다가 수영장으로 갔는데요. 힐튼 다낭 호텔의 유일한 단점, 수영장이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층도 낮아서 전망도 없고요. 본격 물놀이를 하기에는 만족도가 떨어지는 수영장이었지만 그래도 더위를 피하기엔 괜찮았습니다. 수영을 하고 조금 쉬고 나서는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의 해피아워를 즐겨줍니다. 해피아워 시간에는 2시간 동안 칵테일과 위스키 등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고 간단한 안주와 음식들도 같이 나오는데 저녁 대용으로도 나쁘지는 않아서 여행 중 1박 정도는 라운지의 해피아워 이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딸딸하게 마셔준 뒤로 바로 근처 마사지샵으로 갔어요. 오하이오 스파라는 곳인데 90분짜리 아로마 건식 혼합 마사지로 3명 합쳐서 81,000원 정도 나왔고 팁까지 해서 총 9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부모님은 인생 마사지였다고 태국보다 훨씬 잘한다고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베트남 마사지 찾으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랑 제휴된 곳들에 많이 가실 텐데 거기 마사지 샵들은 애초에 비용이 비싸고 거기서 제휴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휴되지 않은 저렴한 곳에 가는 것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휴된 유명한 곳만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나니 온몸이 녹아내려서 숙소에서 바로 기절했네요. 어느새 여행 3일차. 오늘도 호텔 조식으로 시작합니다. 호이안의 까오라오 대신 매콤한 분보후에가 생겼고 대부분의 메뉴는 비슷했습니다. 분보후에가 매콤해서 맛있게 잘 먹었고요. 체크아웃 후에 향한 곳은 다낭 여행의 필수 코스 바나힐. 바나힐 입장권 및 숙소 픽업 픽드랍 포함 상품으로 3인 총액 19만 6,737원 지출했습니다. 역시 마이리얼 트립에서 구매한 상품이고요. 바나힐 입장료 자체가 꽤나 비싼 편인데 바나힐까지 그랩으로도 50분 이상 가야 해서 그랩 비용도 비싼 편이고 숙소를 체크아웃한 뒤에 다른 숙소로 드랍까지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투어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나힐, 제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테마파크였습니다. 케이블카의 길이만 5,200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라고 하는데요. 케이블카만 20분가량을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더웠던 날씨가 위에서는 약간 서늘함이 느껴질 정도로 고도의 차이가 크게 나는 곳입니다. 바나힐은 과거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때 프랑스인들이 피서를 위해 산 위에 조성한 휴양지였는데 한때 버려졌던 이곳을 거대한 테마파크로 만들면서 이곳이 베트남을 대표하는 테마파크가 되었고 여전히 곳곳에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정류장도 다양해서 은근히 길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산 위에 있다 보니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필 구름이 끼면서 안개에 갇히게 되어서 쨍한 경치는 못 봤지만 그래도 다낭 여행의 대표 인증샷 명소인 골든브릿지에서 어찌저찌 사진은 남길 수 있었네요. 듣던 대로 사람이 엄청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사진은 이쁘게 찍을 수 있는 공간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케이블카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인파가 오도 가도 못한 채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비는 금방 그쳤고 이제 밥을 먹어볼 건데요. 패키지로 뷔페 상품도 있긴 했는데 베트남식 뷔페는 이미 아침에 먹어서 패스하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일식 초밥 뷔페가 있어서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뷔페 가격은 3인 6,500원 정도로 인당 2만원이니 베트남 치고는 비싼 물가인데요. 하지만 테마파크 내부의 식당이다 보니 여기 말고도 대부분 비슷하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다행히 초밥 퀄리티가 나쁘진 않았어서 베트남 음식에 질리셨다면 이 식당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식사 후에 바나힐 곳곳을 둘러봤는데 여기는 한국인만 많은 게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서양인들까지 정말 세계인들이 다 모이는 관광지더라고요. 유럽풍의 건물들을 보면서 내부로 쭉 들어가면 놀이공원도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에도 딱 좋고요. 들어오는 입구에서 맥주 쿠폰을 받았는데 내부에 맥주 브루어리가 있어서 이렇게 인당 2잔씩 총 6잔의 생맥주를 받았습니다. 마침 라이브 밴드의 공연도 있어서 공연도 관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왕복 케이블카의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나힐에서의 소요 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나힐에서 내려와서 다음 숙소로 향했는데요. 숙소는 요즘 강릉에 새로 오픈해서 핫한 호텔이죠. 신라 모노그램 다낭입니다. 한국 최고의 호텔인 신라호텔에서 오픈한 신라스테이보다는 좋고 신라호텔보다는 낮은 등급의 리조트형 호텔이 신라 모노그램인데요. 이 호텔은 이렇게 더블 침대와 싱글 침대가 있는 패밀리룸이 있어서 3인 숙박객도 별도 추가 요금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1박 요금은 조식 3인 포함해서 34만 2천원 정도이고요. 베트남 치고는 가격대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룸 인테리어가 이게 2021년에 오픈한 나름 신상 리조트라고 하기에는 뭔가 올드한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밖의 풍경은 날씨가 안 좋은 영향도 있긴 하지만 야자수 나무들의 키가 너무 작고 주변에 정돈되지 않은 풍경이 많이 보여서 낮에는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요. 특히 폐허 같은 공사장 건물 뷰의 룸도 있어서 이런 방 걸리면 조금 짜증날 것 같으니 가급적 오션뷰 룸으로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밤에 조명이 켜지니까 이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어메니티로는 특이하게 비치백과 쪼리가 제공되어서 앞에 바다로 산책 나갈 때 신으면 딱 좋았습니다. 원래 바로 수영부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아지더니 비가 엄청 내리면서 덕분에 숙소에서 푹 쉬었습니다. 이 호텔은 다낭 시내에서 30분,
호이안에서는 20분 거리라 어느 쪽으로도 이동하기가 조금 귀찮은 거리에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호텔 내부에서 밥을 먹거나 그랩으로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저희는 호텔 내부의 다이닝 M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양식 코스로 스테이크, 파스타, 피자, 와인까지 즐겨줬는데요. 이렇게 먹고 한국 돈으로 12만 8,500원 정도로 한국 물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신라 호텔의 음식은 역시 믿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음식들의 퀄리티가 다 괜찮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비가 많이 그쳐서 밤 수영을 즐기러 나왔는데요. 조명이 다 켜진 수영장과 호텔 전경이 꽤 예쁘죠? 수영장도 꽤 넓고 좋았는데 유일한 단점이라면 안 그래도 다낭에 한국인이 많은데 신라 모노그램에는 한국인이 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영장에서는 한 팀 빼고 모두 한국인이었어서 여기가 제주도 신라 호텔인지 어딘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해외여행 와서 낯선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 호텔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신라 호텔의 명성답게 조식은 정말 괜찮았는데요. 식당에는 사람이 꽉 차서 이 경우에는 로비 연회장 옆에서 동일한 메뉴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로비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연회장과 로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니 약간 결혼식 뷔페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간이로 차려진 식당이지만 라이브 스테이션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오히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후에는 로비에 위치한 바엠에서 신라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망고 빙수를 먹었는데요. 가격은 49만 동 26,000원으로 호텔 빙수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다만 제주도의 애플망고에 비해서는 과일의 당도가 많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카페에서 판매하는 애플망고 빙수를 가성비 있게 즐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체크아웃 후에는 이번 여행의 마지막 일정을 위해 호이안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마이리얼 트립을 통해 투어 상품을 예약했는데요. 호이안까지의 이동과 끝나고 공항으로의 드랍, 그리고 바구니배와 소원초 체험, 마사지 90분까지 포함된 상품으로 1인 84,000원, 총액 25만 2천원의 결제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많이 비싸게 한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코코넛 나무로 만든 바구니배 체험인데요. 이렇게 바구니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마을 구경을 하는데 열심히 한국 트로트를 부르는 베트남 주민분에게 모든 배에서 팁이 거의 강제처럼 걷어지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체험도 가능한데 이게 보기에는 느려 보여도 굉장히 빨라서 탑승자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팁이 2만 동 정도 나가고요. 마지막에 뱃사공님께도 팁이 나갔는데 팁 비용만 해도 거의 1만 원이 넘게 나가서 이건 너무 상업화된 투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호이안 올드타운으로 갔는데요. 호이안은 15세기 이래 세계 무역항으로 발전한 곳으로 그 역사적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마을입니다. 호이안의 시그니처 컬러는 노란색으로 동네 곳곳이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고 건물마다 등불들이 가득한데요. 이 등불은 행운, 번영, 재회, 평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올드타운 곳곳을 구경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카페 모먼치에 들렸고요. 베트남을 상징하는 코코넛 커피와 케이크로 당 충전을 해줬습니다. 올드타운에는 에어컨이 없는 가게들이 많아서 낮 시간에 무더위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후에도 호이안 곳곳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낮에는 비교적 한적한 모습이었다가 해질녘이 될수록 어마어마한 인파가 도착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호이안은 야경이 정말 예쁜 마을이었습니다. 가게 곳곳에 켜져 있는 호이안 등불과 강을 건너는 소원배의 불빛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낮보다는 밤이 더 매력 있는 호이안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먹어볼까요? 여기는 맷 호이안이라는 구글 별점 4.9점짜리 식당이고요. 직원분이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어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직원분의 추천을 받아 분짜, 반새우, 스프링롤 3종을 주문했습니다. 모두 베트남을 상징하는 음식들이죠. 반새우의 바삭바삭한 식감이 너무 맛있었고 분짜는 조금 소소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먹었던 분짜가 더 맛있었던 것 같고요. 스프링롤도 맛있었는데 세 개 중에 튀긴 스프링롤이 참 맛있더라고요. 여기 약간 튀김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가격은 41만 5천 동, 1인당 7, 8천 원 꼴이니까 베트남 물가가 정말 착하긴 착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키지에 포함된 미노 스파에 들려서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이번 여행에 들린 마사지샵 두 곳 모두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여기서는 끝나고 샤워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이안의 마사지샵 중에는 예약을 하면 다낭 시내에서 무료 픽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패키지 말고 마사지샵을 직접 예약해서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여행 경비 절약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마지막 일정으로 소원배를 탑승했는데요. 이렇게 초에 불을 붙여서 소원을 빌며 강물로 초를 띄워 보내고 호이안의 야경도 관람하면서 이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호이안의 야경이 참 예쁘긴 했는데 10년 전과 다르게 이제 너무너무 유명해지면서 사람도 정말 많고 상업화가 그만큼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네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이번 여행 정말 만족하셨어서 그걸로 여행의 목적은 잘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다낭공항에는 약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요. 출국 심사하는 인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꽤 여유있게 공항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비행시간이 조금 남아서 공항 라운지에 들렀는데요. 제가 가진 신용카드로 2명은 무료 입장이 가능했고 1명분의 입장료는 70만 동인데 남은 현금을 모두 지불하고 차액은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베트남동이 조금 남으신 분들은 이렇게 라운지에서 털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밤 12시가 된 시간이지만 음식들도 꾸준히 세팅되고 와인과 맥주, 컵라면 등이 무한 제공되며 샤워 시설도 있어서 샤워 못하시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샤워도 하고 쾌적하게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3박 5일간 베트남 다낭 여행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총 여행 경비는 327만 600원으로 1인당 여행 경비는 109만 20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 괜찮은 숙소와 패키지 상품을 이용했고요. 이보다 저렴한 로컬 호텔들도 괜찮은 게 많고 다낭은 그랩도 잘 되고 카톡으로 소통도 잘 돼서 굳이 패키지에 비싼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자유여행으로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다낭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제주 에디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